2400년 전, 한 70세 노인이 감옥에서 독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고 울며 절규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노인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담담하고 편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평온함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대한 현자였습니다. 제자들이 스승 곁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느냐고.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가 7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순간에 남긴 3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실들을 아시면 나이 들면서 겪는 마음의 변화들이 사실은 성장의 신호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확실한 게 없어지는 것은 더 똑똑해졌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젊었을 때는 확신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확실한 것이 없어지는 마음. 예전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분이 확실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며 헷갈리는 마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이들을 키우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이마다 다 다르다며 답이 없어 보이는 마음. 정치나 사회 문제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딱 정해서 말했는데 지금은 양쪽 다 일리가 있다며 판단이 어려운 마음.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혹시 자신이 바보가 된 건 아닌지, 머리가 나빠진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퇴보가 아닙니다. 젊은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 30대 소크라테스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테네 시장에서 사람들과 토론할 때면 선이란 무엇이고 정의란 무엇인지 딱딱 정해서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소크라테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것들이 모두 맞는 것인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때는 소크라테스도 젊은 혈기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이 모든 걸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40대를 넘어서면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알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이 정말 편해집니다. 확실한 게 없어지는 것은 바보가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보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젊을 때 마트에서 사과를 보면 그냥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 사과가 어디서 왔는지, 농부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비료는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딱 나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까칠한 이웃을 보면서도 그분도 힘든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는 눈입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젊은 부모일 때는 아이를 키우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알게 되셨죠? 첫째와 둘째가 성격이 다르고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잠깐,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소크라테스가 50대가 되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요즘 확신이 없어져서 걱정이라고. 젊을 때는 모든 게 확실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축하할 일이라고. 지금 진짜 배움이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변화를 겪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확실한 게 없어진다고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많이 똑똑해졌다고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모든 것에 대해 확실한 답을 가져야 한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더 정직한 거예요. 특히 자녀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잘 모르겠다고 같이 생각해 보자고 말하는 게 더 좋은 교육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무서운 게 많아지는 것은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무서운 게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저것 다 걱정된다는 마음. 건강검진 받기 전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자식들 늦게 들어오면 온갖 걱정이 다 들고 은행 적금 통장 보면서 노후 걱정에 한숨만 나오는 마음. 이런 변화를 두고 자신이 겁쟁이가 됐다고 용기가 없어진 것이라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겁쟁이가 된 게 아닙니다. 젊은 소크라테스는 전쟁터에서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서워하는 것이 약한 것이라고, 용감한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전투에서는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 동료를 구해낸 적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는 정말 무서운 게 없다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특히 가족을 갖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서워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거라는 걸.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무서운 게 많아지는 건 지혜로워졌다는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왜 무서운 게 없었을까요?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줄도 모르고 소중한 줄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에는 밤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야식 먹어도 멀쩡했습니다. 건강이 무서운 줄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걱정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냥 애들은 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아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는지, 노후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아니까 걱정되는 거죠. 잠깐 소크라테스에게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들으시면 더 위로가 되실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60대였을 때입니다. 아내 크산티페가 아팠습니다. 젊은 소크라테스였다면 병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걱정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60대 소크라테스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내를 간병하며 온갖 걱정이 다 들었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대답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다고,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다고 말입니다. 걱정이 많아진 게 아니라 사랑이 깊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죽음이 무섭다고, 하지만 잘못 사는 게 더 무섭다고 말입니다. 솔직하게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 때문에 올바른 길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건강 걱정되는 마음, 그건 몸을 더 아끼게 됐다는 뜻입니다. 돈 걱정되는 마음, 그건 가족을 더 책임감 있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식 걱정되는 마음,
그건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무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용감한 분들입니다. 무서운 게 많아진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더 많은 걸 소중히 여기게 됐다는 증거니까요. 세 번째 진실입니다. 가진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아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까지 뭘 위해 살았는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산 것 같다는 생각. 젊을 때는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집 사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것. 이런 걸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룬 지금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젊은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후세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걸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게 다인지, 이게 자신이 그렇게 원하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장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복잡한 철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서 손자에게 떡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가 맛있게 먹는다며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저런 것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이구나.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달라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가끔은 자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것.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이 커피가 참 따뜻하다고 느끼는 것. 저녁에 밥 먹으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 잠자리에 들면서 가족이 다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젊을 때는 남들이 정해준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성공이고, 이 정도는 가져야 행복하다는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게 더 소중해집니다. 예를 들어, 남들은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하지만 내게는 버스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 보는 게 더 좋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들은 비싼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하지만 내게는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는 게 더 맛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루 세끼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것, 잠자리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잠깐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음이 더 평안해지실 겁니다. 죽음을 하루 앞둔 소크라테스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했지만 행복했다고. 왜냐하면 자신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안다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답했습니다.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소중히 여기는지, 어떤 순간에 기쁨을 느끼는지 아는 것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변변한 재산도 없고 높은 자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소중히 여기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알았거든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자입니다. 바쁘게 뭔가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런 나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진실이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확실한 게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집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무서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서움과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용감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에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이 사라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 앞에서도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죽음도 자신이 모르는 영역이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워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우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걸었으니까 후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떳떳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젊을 때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깊이와 평온함을 주는 선물입니다. 확실한 게 없어져도 자신이 바보가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더 깊이 보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서운 게 많아져도 자신이 약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허전함을 느껴도 자신이 실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더 깊은 만족을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변화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더 용기 있고,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모든 걸 다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용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고 충분히 용기 있고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 지혜가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에서도 내일 아침 커피를 마실 때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에서도 깊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이 참 소중합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진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와닿았는지, 어떤 위로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는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롭고 평안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